저 밖에는 TV로 보는데요. 뭘 자꾸 빼갖고 주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 카메라가. 뭘 빼서 주나 했더니 사장이 이런 거 빼갖고 이렇게 줘야지 좋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좀 째잔하잖아요. 저는 항상 나오기 전에 저희 선물 준비해도 아까 우리 마케팅 팀장님도 언제 선물 드릴까요? 당연히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제 나오기 직전에 줘야죠. 그래야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명 필요 없는 요거 한 병씩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빼러 가신 분들이 계셔갖고요. 그분들 차 빼는 동안 우리 선물 나눠줍시다. 그리고 또 요거는 재미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여러분한테 제품화 할 건지 안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까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 심리스 그 장톡톡 우리 대장 비피더스를 만든 일본의 모리스타 진탄사에서 만든 이 심리스 이중 캡슐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건강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시는 분 몇 분 아실 텐데 겉에는 입냄새와 식도로부터 올라오는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성분의 기름이 들어있고 가운데 이걸 좀 이따 하나 이제 받으신 분 드셔보시면 되는데 그냥 입에 딱 물고 절대 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겉에 있는 이 캡슐이 터져요. 스스로 침에 의해서. 그러고 나면 조만한 알갱이가 하나 남습니다. 그 조만한 알갱이를 그대로 삼키면 그 조만한 알갱이가 장에 가고 터지면서 그 조만한 알갱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무지무지 비싸다는 장미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유요. 그러면 장미를 짜면 입을 얼마를 짜면 그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 장미유가 여러분 대장에 가갖고 무슨 작용을 할 것 같습니까? 장미의 은은한 향을 여러분 대장에다 드리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재미죠. 계속 그걸 오래 먹다 보면 장미의 은은한 향이 여러분 땀을 통해서 쭉 같이 나온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에티켓 제품으로 일본에서 지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금 재미 상품으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의 데이트 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언제 실전에 투입했냐면요. 이번에 우리 그 행사할 때 우리 제품 강사분들에게 이걸 드렸어요. 왜? 뷔페 같이 쫙 먹고 양치를 한다 하더라도 육회 그 마늘이 버무려진 그 냄새로 상담을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저희 강사님들에게 이걸 드렸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 제품을 상용화한다면 고객 만날 때 한 번씩 에티켓용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재밌는데요.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잠시 심리스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양 팀장이 얘기한 그 심리스라는 게 뭐냐면요. 겉에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번 꾸며놓은 게 아니다 그거죠. 재봉해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 그 이슬 있죠. 이슬이 입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입에 물을 딱 하면 이렇게 한 방울이 딱 내려가면서 동그래지죠. 그 기술로 그게 이렇게 오면서 탁 맺히는 순간 요 안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음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본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들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달은 아마 다드림 또 여기 거의 다드림 대상자분들이시죠. 근데 조금 저희가 다드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업자분들에게 혜택으로 드리는데
물론 그런 부작용은 조금씩 있을 걸 알고도 했습니다만 되도록 영업자분들을 통해서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자분들이 그냥 아무나 가입시키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시죠. 그래서 저희가 거의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드림 제품이 나갔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드림 제품이 조금 뭐 너무 싸다 보니까 뭐 좀 다른 제품 아니냐. 여러분 그건 회사를 경영을 안 해본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다드림 회원한테 나가는 제품을 따로 싸게 만드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 기존 제품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호본마디는 저희가 12,000 꽉을 했는데 다판다 사상 최초로 한 달 만에 제가 재발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드림용도 현재 뭐 따로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좋은 효과로 가는데요. 호본마디는 그 내용은 아까 그겁니다. 정품을 사 먹었을 때는 2알씩 딱딱 먹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래갖고 막 효과를 보고 막 움직였는데 다드림이 와갖고 또 더 많이 먹었는데도 효과가 덜하다. 저희가 호본마디에 큰 부작용이 하나 있는 걸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호본마디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아픈 줄 모르고 빨빨거리고 다니시면 관절을 너무 무리하게 쓰게 돼서 관절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통증이 없다고 막 생각하고 막 움직이시면 여러분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뭐 피가 순환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지, 이걸 먹었다고 해갖고 뭐 한 박스 먹었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좋아지는 거지. 근데 그걸 본인이 막 잘 걷지도 못하시던 분들이 막 뛰어다니면 관절 상할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다드림은 아마 뭐가 들어갈지 저 뭐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되지만 아마 리와인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남자 때문에 저도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예? 남자도 뭐 먹으면 좋다길래 제가 남자 먹으면 가슴 튀어나온다고 안 된다. 뭐 이렇게 약간 머리 빠지신 분들한테는 좋다더라고요. 그죠? 그 아마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가 제가 사장 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여러분한테 드린다 했는데 진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하도 여러분한테 약속을 못 지켜갖고요, 정확한 출시 일정을 얘기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휴가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도착했고, 그게 또 어떻게 하도 혁신적인 제품이라 저희 인증 다 받았는데 또 관세청에서 또 무슨 태클이 걸릴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태클 없이 저희 창고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적어요. 왜냐면 고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테스트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첫 번째 발주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 버리시면 아마 또 품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요 뭐 팜플렛 뭐 이런 준비가 아직 좀 미흡해가지고 정식 출고는 20일쯤부터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미 물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출고하라 해서 어제도 한 2개 정도는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미리, 그러니까 공식 런치 전에 여기 와 계신 영업자분들은 주문하시면 월요일부터 주문을 저희가 받아서 갈 건데 아마 사용 설명서가 영문으로 된 거밖에 직접 나갈 겁니다. 저희가 그 한글로 된 거나 이거의 인쇄 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그건 시기가 좀 걸릴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또 뭐 스무스 이 제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상을 회원용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자죠. 근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스퀄렌, 아이콕시, 스무스 우리 열심히 팔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S사를 안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디 거 파셨습니까? 근데 갑자기 D 걸 하면서 우리가 제조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께 더 좋다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하신 건 어떻게 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 우리께 더 좋은 게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실험 평가로도 그렇고 이게 더 좋습니다. 저는 다판다 사장이니까 우리께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현재 아까 이거 만드는 회사가 RP바이오라고요. RP라는 그 기계가 캡슐링을 하는 세계 최초로 만든 미국계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에다가 합작 회사를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연질 캡슐이라는 것을 만든 회사에 한국 처음 회사인 거예요. 여기서 배워갖고 모두 다 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조입니다. 근데 그런 원조 회사에도 없는 S사와 그 전에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본 제품이 못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회장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연질 캡슐을 만든 원조 회사에도 없고 대한민국 어떠한 OEM 회사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 기계는 현재 저희도 없고 RP에도 없고 서흥에도 없고 노바렉스에도 없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기계입니다. 세모는 일부 있죠. 그래서 세모께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캡슐 보십시오.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럼 가로로 넣어야 되겠습니까? 세로로 넣어야겠습니까? 위로 넣어야겠습니까? 아래로 넣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넣어도 되죠. 유일하게 전 세계 캡슐 중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축 떨어질 때 캡슐링이 될 때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막 두 개는 이렇게 이 기계가 현재 없습니다. 그건 뭐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퀄렌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포럼 공부 요즘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 포럼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스퀄렌이라는 물질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다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과다 복용으로 죽을까봐 벌벌 떨고 못 먹을 때 몸으로 임상 실험하면서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전파하신 게 누굽니까? 그래서 이런 큰 게 나온 겁니다. 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입에 넣고 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지를 따도록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다 만드는데 이거를 캡슐링에 정렬하는 기계가 현재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여러분의 판매력을 믿고 캡슐을 정지하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자동화 기계의 설계에 들어가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PTP로 된 걸 제공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제 프로모 나는 데는 이게 앞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저희가 이걸 구자용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에게는 대리점을 통해 갖고 특별 가격으로 나갈 겁니다. 스무스는 하루에 몇 알, 여기 스무스는 하루에 몇 알 먹습니까? 예?
원래 몇 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강의하는 직원, 영업 상담하는 직원을 빼고 어떤 직원한테 물어봐도 하루에 몇 알 먹는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스무스는 먹어본 적들이 별로 없어요. 가만 보니까 저도 스무스는 별로 안 먹어봤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피는 깨끗해야겠다 하니까 스퀄레는 먹고, 그 다음에 면역과 막 감기 걸리면 막 알콕시를 먹는데, 스무스는 먹으면 좋지만 머리가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좋아질 필요가 없다. 이거는 팔아야지 이 비싼 걸 내 몸에 못 넣었죠. 이번에 여러분 몸에 넣도록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스무스, 또 아이콕시, 스퀄렌 정렬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이거에 대한 정가 판매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거는 기존 제품과 똑같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가되, 그래도 PTP가 안 들어간 공정이 한 단계가, 공정과 재료가 한 단계 적어졌기 때문에 그 혜택을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마케팅 플랜으로 2달 정도 시행할 겁니다. 이 제품은 급하신 대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무슨 모임입니까? 아니, 오늘 원래 영업자 모임 아니었잖아요. 아니, 원래 계획할 때는 연합회장님 오늘 원래 없었잖아요. 8월에는. 그게 아니라 수요일 날은 서울이 모인다고 했다가 바꿨고, 경기 지부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전, 충남, 경상 지부 모임이 따로 있었죠. 근데 왜 갑자기 뭐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이걸로 확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자 회의인지, 그죠? 무슨 비상대책 뭐 걸기대회인지, 저는 비상대책 걸기대회인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제품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상시국에 제품을 설명하고 있네. 그죠? 특히 우리 양 팀장 나와가지고 뭐 나토큐인지 뭐 저 나토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뭐 콜라겐을 뭐 겨울에 출시할 예정이네, 뭐 빌베리 뭐. 그래서 제가 잘들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모르는 얘기를 나와갖고 막 답한다가 그래요. 그래, 잘들 해봐라. 그래, 사장도 없어져도 잘 해봐라. 10월 달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끌고, 그래서 나토큐도 내고 뭐 할 수 있으면 내봐라. 나는 9월까지밖에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스퀄렌, 아이콕시, 스무스, 뭡니까, 파인 S, 리와인드는 뭐 이미 나와 있고요. 리와인드 나왔는데요, 진짜 이 환장을 밑에 종이 하나 찢어져 갖고 제가 다 리콜 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이 OEM 회사 버르장머리를 처음부터 고쳐서 확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량 다 리콜 시켜버렸습니다. 그 조금 출시가 늦어졌지만 리와인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들어올 거고요. 종이 바꾸는데 시간 걸리고 있는 거예요. 제품 박스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하면 사장으로서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저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길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일 다 했으면 이제 쉬는 게 좋잖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걸 쭉 쳐다보니까요, 저는 제가 뭘 감옥 갔다 온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나가면 내가 모임을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그 다음에 딱 나와 보니까
내 자리가 없네.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탈환해야지. 그래갖고 답한다 사장이 되다 보니까 답한다 사장이 됐네. 근데 내가 답한다에 지분이 하나도 없네. 그럼 답한다를 어떻게 먹어야지. 이런 계획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진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요. 어리버리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죽을 때 썼다면서요. 에? 어찌 살다 보니 죽을 때 됐더라 하듯이. 저 나와갖고 그냥 뭐가 복잡한데 좀 사장 했으면 좋겠다. 한쪽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냥 안 할까 하는데 어떻게 돼갖고 사장 한번 됐고, 사장 되는 날 가만뒀으면 괜찮은데 사장 되는데 반대하니까 우리 배운 건 청개구리 성질이 많잖아요 다들. 그래갖고 한번 해보자 하고 여기까지 왔고, 스퀄렌 알콕시 스무스 우리 어떤 회사 배제하고 가려고 계획 세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우리 OEM 하면 죽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직원 여기 이러봐 나봐라. 저희 새로운 답한다 스퀄렌 나올 때 시제품 딱 나오자마자 직원들한테 먼저 먹였습니다. 이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감이 뭐야 너? 뭐라고 했어요? 아이 뭐 너 왜 엊그저께부터 도둑도 손바지를 맞은.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 날 오더니 이거 먹었는데도 노폐물이 나오네요. 그랬지? 그랬죠? 여러분 직원들도 겁나갔고요. 이거 S사하고 H사 거 아닌 거 갖다가 먹었다가 이거 노폐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우리도 걱정했습니다. 왜? 그만큼 30년간 여러분만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저희도 다 같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답한다 스퀄에 나오는데 그간 바다가 많이 오염됐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바다가 오염되기 전 추출 방법, 그죠? 우리 30년 된 추출 방법이니까 그게 그대로 왔고 세상은 그간 바뀌었다 그거예요.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이 오염이 돼갖고 악취가 나는 상황이 되고, 그죠? 그게 30년 전 우리가 작년에 스퀄렌 발매 30주년 행사했으니까 80 몇 년도입니까? 7년도에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모임분들은 잘 놀러를 안 가갖고 87년 해수욕장 경포대 갔다, 해운대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여러분 중금속 걸러내면, 수은, 카드뮴, 납 걸러내면 87년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얘기 안 하시는 분 별로 없었고, 뭐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거 아는 분, 또 요즘은 뭐 미세 플라스틱의 공포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다가왔고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이 새로운 방식이 지금 계셨으면 도입하셨을 거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고사장님 사모님도 계시지만 분자 증육이라는 것을 그 당시 세모 실험실에서는 도입해갖고 검토 중이었다. 왜 안 할 수 없는 대세니까. 그래서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존 있던 회사도 그 기계에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먼저 왔죠. 우리가 먼저 맛보고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 회사 거랑 딴 데 거랑 우리 거랑 맞서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과 기술 개발과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제약에 벗어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향의 흐름인데 우리가 먼저 터난 거죠. 근데 요즘요, 저는 그냥 회사만 조용히 끝까지 한번 가보면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요즘 제가 하는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하실 겁니다. 근데 답한다뿐만 아니라 요즘 좀 바빠요, 제가.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서울은 여기가 비가 엄청 왔습니다. 9시경에. 그러니까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비가 엄청 와갖고 제가 이렇게 긴 옷 이런 거 입고 비 맞으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 신발을 구두를 신으면 비가 막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가죽 다 상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걸어오니까. 운동화 신으니까 양복을 못 입겠으니까 바지를 캐주얼하게 입고 캐주얼하게 위에를 입었으니까 위에도 캐주얼하게 입고 딱 왔는데 딴 데서 연락이 와갖고 이변 TV 2를 찍자 그거예요. 옷을 잘못 입고 왔는데 어떻게 찍냐고 하기에는 좀 상황이 그래서 뭐 하죠 뭐 해갖고 그날 갑자기 찍었죠. 월요일날 찍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수요일날 가는데 수요일날은 제가 한 게 아닌데 또 다른 데서 또 공개 TV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피가 흘렸냐 생명이 돌아가셨냐 막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는 다음 날은 또 갑자기 포럼 갖고 공부한대요. 그래서 포럼 갖고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좋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포럼에 사진 얘기하고 건강 얘기가 많기 때문에 포럼에 성경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인 상대로 전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의 연결 구도 속에서 말씀이 있지 대놓고 전도하신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의 방향과 포럼은 같이 공부해서 탐구하면 회사적 가치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거는 같이 답한다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방TV는 저희 답한다가 장소 제공도 하지 않았고 삼방TV 나와갖고 그 피 얘기하고 한 거는 그쪽 스튜디오에서 한 겁니다. 우리 기술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거 사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포럼 이거에 관계된 건 답한다 여기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스탠바이를 해줬죠. 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갖고 하지 뭐 답한다 사장이라고 제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답한다에 관계없는 것을 답한다 동원해서 하면 저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변 TV가 사진은 사진인데 그래도 답한다 제품은 직접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 장소에서 찍었으면 장소 빌려주는 돈을 답한다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길래 제가 잘 보라고 했습니다. 이변 TV를 잘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예? 그죠? 아쿠아코코 글라스의 물 제가 계속 만지작거리지 않습니까? 이 간접 광고입니다. 본 방송에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답한다는 간접 광고로 그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하는데요. 진짜 재밌는 게 계획은 안 했는데 계획해서 온 거 없습니다. 하나도. 근데 뭐든 같이 연결들이 돼가고 있는 걸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저 그만둬도 좋아요. 왜냐면 주식회사
그래서 얘기는 했잖아요. 이미 그만뒀으면 좋겠지만 책임이 있어서 그만 못 둡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했는데, 왜냐면 또 오늘 이거 막 지금 막 찍고 있는 거 저거 우리 임직원 방 통해 갖고 전국 연합회 방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죠, 이것저것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두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말로만 여러분 선동하고 뭐 막 이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 가갖고 다 데모하고 띠 맺고 3박 4일 단식해 보십시오. 누가 눈 하나 끔떡하나. 정해진 상법 가지고 쭉쭉쭉쭉 밀고 갈 겁니다. 상법, 형법 갖고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에는 법으로 간다고 해갖고 호법마디 몇 개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을 수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이제 끝까지 해보려고 하냐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맨 개인 변호사 하나 데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그 돈 어디서 나서 했냐 막 할 건데, 여러분 상상도 못할 변호인단들이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거의 옆에는 그분은 진짜 S사. S사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모임 S사 그런 거죠. 저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쪽에서 직접 전화가 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갖고 있는 오너의 직접을 맡고 있고, 다 있는 분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재군 부장이랑 몇 분 양 팀장 가갖고 설명해주고, 눈이 번쩍 뛰는 거, 이분이 당뇨 때문에 심해갖고 막 해갖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아까 여러분 본 칼슘에 막 쥐 뛰는 거 보고, 그 칼슘, 호법마디, 스칼렌 아직 없어서 못 드렸고, 스무스 공장에서 빼다가 갖다 주면서 요거 딱 드렸더니 본인은 돈도 필요 없고 힘도 너무 힘들고, 야 돈은 너 아니라 큰 데서 받을 때 있고, 나 돈도 싫다. 근데 네가 나에게 건강을 줬으니 나는 최고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냥 한번 진짜 해보자 그럽니다. 해보자. 근데 해보면 걱정입니다. 이게 그쪽 그런 분들은 한번 들어가면 인정사정 없이 가니까, 우리는 인정사정 있게 가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먼저는 안 합니다. 어제 이재욱 선생님 뭐 자기 고소한다고 했다가 막 욕 엄청 먹었는데, 앞에 왜 전제 조건을 빼냐고, 저쪽에서 자르면 내가 고소한댔지 내가 언제 그냥 고소한댔냐는 것처럼 소송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대응하는데 꼭 법은 상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대응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는 것이 과연, 여러분 슬프죠 요즘? 많이 슬퍼요? 근데 제가요 솔직히 요즘 진짜 요즘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행복의 끝은 어디일까? 예? 아니 요즘 그렇습니다. 저 변기춘이랑 구슬도사 엊그저께 누가 왔는데요, 젊은 옥 선생님이 어쩌고 내가 옥 선생님이 누군가 한참 진짜 못 알아들어갖고 옥 선생이 누군가 하다 보니까 뒤에 이재옥 선생이다 해서 옥 선생이다 그래. 그거 재밌네. 근데 뒤에 선생이라는 말 붙이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병원에서는 가면 인턴, 레지던트 뭐끼리 자기들끼리 선생님 간호사들끼리 저희도 자기들끼리 선생님 그래요. 그죠?
그런 개념에 그분이 의사니까 원래 병원에서 선생님 한 건 좋은데 요즘 의사 선생님 노릇 안 하고 다른 거 하실 때 선생님 붙이면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 그 판방에서 이재옥 선생하고 저하고 둘이 뭐 하니까 양방의 두 리더자가 막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올렸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쭉 서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말씀에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고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다 하는데 그런 것 자체 듣는 게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도사님 도사라 칭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근데요, 둘이 잘린다는 소문이 한번 확 돌았었죠. 거의 사실이라고 또 그러더만요. 그래서 또 둘이 친해졌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동병상련.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이번에 수양에 안 가면서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그죠? 왜냐면 수양 회비 낼 돈이 없지는 않았으니까. 낼 돈이 없었으면 못 가는 건데. 두 번째, 어디에 들어앉아 갖고 자유가 없어서 못 움직여서 못 갔으면 못 간 거죠. 제가 2014년, 15년, 16년은 분명히 못 간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2017년은 갔었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제가 매일 갔었죠. 나오자마자. 근데 2018년은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안 가면서 집에 있는데 얼마나 에어컨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안락한지. 여러분 가보신 분들 굉장히 더웠다더라고요. 에어컨이 시원한데 좀 서글플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그죠? 덩달아서 저희 부모님도 안 가시더라고요. 몸도 안 좋고 덥고 뭐 가봐야 뭐 굳이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뭐 하러 가냐고. 그러면 평생을 가던 분들을 못 가게 하고 저 때문에, 그죠? 저도 안 가고. 저는 사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꿈도 한 번씩 꿨어요. 그 금수원 가보는 꿈도 꿔봤고. 그런 걸 뭐라고 꿈에도 그리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나오니까 꿈이 아닌데도 안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슬플 것도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2014년, 15년, 16년에 수양에는 안 갔지만 여러분하고 수양의 보조를 맞추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밖에서 수양의 설교 모음집 해갖고 넣어줘요. 그럼 수양의 날짜에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해봤었는데 금년엔 그것도 안 했어요. 금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듣고 싶은 성경 말씀 시리즈로 그냥 쭉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쭉 듣는데 목적이,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목적이 뭘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300명 애들이 죽게 되는 이런 시련과, 그죠? 사실 우리도 억울하죠. 세월호 우리도 억울하죠. 근데 솔직히 애들은 더 억울해요. 저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해. 그죠? 그 애들 엄마들은 더 억울해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마디 해갖고 인기 한번 얻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교도관이랑 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사장님 좀 억울하시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닌데
세월호하고 엮이지만 않았으면 사장님 뭐 그렇게까지 큰 회사에서 뭐 횡령 매임 이런 거야 뭐 다 있는 거지 뭐. 자기들끼리 그래요. 저분들 저 양반은 그 세월호에서 뭐 했대?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가는데 교도관들이 그래요. 저 양반 세월호에서 뭐 했대? 그러니까 세월호에 뭐 하긴 세월호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입회했던 교도관들 하면서 자다가 똥 밟았지. 진짜 그래요. 왜?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에 사업하다 보면 횡령 매임 안 걸릴 사람 어디 있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친한 교도관은요. 사장님 억울하시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죽은 애들 300명에 비하면 덜 억울합니다. 그죠? 우리는 시련이잖아요. 시련은 뭐가 있습니까? 교훈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 있는 건데 걔들은 시련도 아니고. 그 부모 생각하면요 가슴이 진짜 답답합니다. 그냥 우리가 억울하지만 우리보다 더 억울한 사람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별로 없다. 우리가 더 억울해요? 살인자가 됐어도 내 새끼 그냥 금쪽 같은 있던 애가 아빠 나 제주도 갔다 올게 하고 죽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솔직히 우리는요 싸우고 뭐 하고 해도 참 입맛도 잘 돌고 밥도 잘 먹잖아요. 마음이 한 번씩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모임에서 어쩌나 이러지만 진짜 다 키워놨는데 애가 그냥 그러면 그래요. 근데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갈 때요 다른 건 다 담대한데 딴 것 때문에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애한테 뭐 하려고만 하면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는 거 이미 결정되고 집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 다 알지 아버지 어머니 다 알고 쭉 얘기해요. 애한테는 얘기를 끝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아침에 가는데 그 학교 가는데도 아빠 대전 내려왔으니까 갔다 올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 전날 편지를 썼어요 애한테 쭉. 근데 그거 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흘리는지.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 생각을 해서 그런가 난 애들 죽은 것 때문에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런 일의 끝은 뭔가? 여러분 가만 앉아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변 TV인지 뭐 해놓고요. 이걸 한번 광고를 한번 내보자 그랬습니다. 뭐냐면 예산일이 아니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학적 통계로 한번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이 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뭐 몇 조 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하는 효과 실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수학자들이 계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제 조건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사진을 한 번도 찍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사진기를 잡고 몇 년 만에 10년도 안 되는 단기 한 몇 년 만에 베르사유까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네? 0%는 아니죠. 있겠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그 확률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멀쩡하게 맨날 왔다 갔다 하던 배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질 확률. 근데 그 배에 또 왜 하필 그날 애들만 그렇게 또 많이 탔을 확률. 그 다음에 그렇게 뒤집어졌는데 해경이 구조를 안 할 확률. 해경이 구조를 안 하는 순간 대통령이 집에서 놀고 있을 확률. 그죠? 이 확률을 한번 딱 계산해 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횡령 배임범으로 몰려가지고 수배를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회장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 별로 없어요. 근데 횡령 배임으로 회장님이 가셨는데, 도피를 하셨는데, 거기서 차라리 잡히실 확률이 더 높고 수행원들이 함께 있을 확률이 더 높은데 어찌 피했는데 혼자 남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고 혼자 남으셨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뭔 일이야? 그 확률. 이게 세 개가 큰 확률입니다. 이 세 개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게 이 일만 났을 확률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베르사유에 가고 어떤 천재 작가가 갑자기 쭉 해갖고 했을 확률도 있어. 배가 타이타닉 호가 가다가 넘어질 확률도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세 개가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모임이 이렇게 안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회장님이 사진을 막 그렇게만 안 찍고 베르사유만 안 갔는데 어느 날 세월호가 오다가 확 뒤집혔어요. 그러면 저것들은 맨 상호권 받아먹고 컨설팅 받아 해봐야 액수 얼마 안 되고 뭐 쭉 갑니다.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막 전시실로 역조, 전시 비용으로 역조 많이 엮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막 탑 뉴스가 돼가요. 이 두 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그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회장님이 그런 일이 나고 세월호 배가 뒤집혔어도 회장님이 피해 계셔도 지금까지 어디선가 살아 계시거나 혹시 잡히셔갖고 있으셔도 모임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됐어요. 그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슬픈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냐, 예산 일이 아니냐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요즘은 가끔 이 판방이든 삼방이든 뭐 올라올 때 막 이제 요즘 여기가 소위 우리 김옥자 자매님이 그걸 만드셨나, 누가 만드셨나? 기복침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즘 재밌어요. 그전에는 기존교회 어느 순간 기복침 그러면 그냥 기복침이라는 단어가 딱 생겼죠. 뭔가 기복침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우리에게는 성령이 여전히 있고 그게 전도가 되고 있다. 그게 있죠. 그 다음에 답한다 그러면 회사예요, 회사. 그죠? 여러분, 지금 모임에서 항상 이슈로 얘기하는 게 전도, 그죠? 또 하나, 회사, 사업. 이게 두 개입니다. 전도와 회사. 근데 전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강조해갖고 구원받는 숫자와 막 해갖고 전도 집회 막 했을 때 어마무지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복칠, 박옥수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 쪽으로 나가갖고 열심히 회사해가지고 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꿈이었냐? 그죠?
사업이 잘 돼갖고 막 조 단위로 회사가 올라가길 바라고 또 전도가 돼갖고 막 신도가 늘어난 게 꿈이냐? 그게 바라시는 거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감옥 안에서 박옥수 교회 엄청난 광팬인 교도관도 만나봤고요. 이복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직접 면회를 올 정도로 거물인 사업가하고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 양반도 횡령해갖고 들어와갖고 교회가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자기 면회 왔다더라고요. 그죠? 와, 어떤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이호환 목사님이 왔다 그래서, 야, 근데 거기서 왔어요. 사장님이 좀 많이 하나 보죠? 했더니 저는 아닌데 우리 마누라가 좀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요. 아유, 그 교회도 옛날에는 전도 잘했다던데 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교도관 하나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그다음에 뭐 한쪽 주면서 저한테 그쪽 교회 교리책도 하나 좀 다 줘보래요. 마침 성경은 사실이다 있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쭉 읽어보고 오더니 똑같네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아휴, 똑같은데 어쩌다가 사업을 해갖고 사장님이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저도 감옥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다 사업을 하는데 내가 휘말려가지고, 그죠? 이 꼴 이 모양으로 사는가. 근데 그 고민이, 그리고 그 어디 보다 보니까 누가 쓰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전도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써 있어, 우리 교회 책자에. 그래서 제가 그런가? 뭐 회사가 다 망해가고 막 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전도입니까? 사업입니까? 예? 그게요. 여러분, 전도냐 사업이냐 이렇게 가고 막 우리는 전도를 잘합니다. 막 니들은 돈밖에 모르니까 뭐 이번에 변사장 잘라내면 뭐 우리 옥 선생 구슬도사님께서 얘기한 거죠. 그날 변사장을 자르면 변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나가서 회사를 차릴 거면 차리면 또 다 가면 그건 이제 진짜 끝난다. 그건 박한길처럼 박모처럼 된다.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될 능력이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냐 그거예요. 두 개가 충돌되는 거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장님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듣다 보니까요. 회장님도 사업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회장님은 뭡니까?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 전도 복음입니다. 그죠? 목적을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한 거예요. 이단이에요, 진짜. 근데 전도예요. 근데 전도 집회 돈 걷어갖고 전도 집회용으로 해갖고 전도하냐? 어비 같음으로 우리 동료들의 쓸 것을 당하여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힘으로 전도를 하느냐? 수단과 목적에 관한 부분이지 두 개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게 딱 감옥에서 딱 정립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수단은 생활, 사업, 어비 같음으로. 그러니까 박옥수 교회 교도관, 뭐 일반 교회 교도관 어쩌다가 사업을 해갖고 바울 사도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어비 같음으로 하니까 말을 못해요. 나와 내 동료들의 당할 것을 주야로 힘썼다. 그렇게 한 게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진짜로. 성경에 있는 걸 한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단과 목적이 확실하다. 그럼 그대로만 가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돼가고 새롭게 가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근데
설교를 수양의 기간에 저 혼자 쭉 듣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좀 그동안 저 혼자 듣고 있던 게 있는데 그걸 쭉 그냥 마지막 편 한 4편 이어 듣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들었는데 재밌는 거 하나 비결을 좀 알려드릴까요? 성경 재밌게 듣는 법. 파일을 누가 저기 이게 어떻게 해갖고 파일을 하나 딱 심어놓고 들으니까요. 그 AV 플레이어인가 뭐 이런 파일 재생 프로그램은 속도 조절이 돼요. 그거 모르시죠? 회장님 설교를 그대로만 들으시죠. 회장님 설교 들으면요 재밌는 게요. 세월에는 좀 그렇다고 90년대 말에 회사 딱 부도나고 나서 요한복음 설교하실 때 그 카랑카랑하고 빠르던 모습하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아니 좀 지나갔고 마지막 그 설교 그만두시기 전 2006년도 야고보서 읽으실 때하고는 속도하고 목소리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2006년도 걸요 1.3배속으로 읽으면요 10년이 젊어지시고요 1.4배속으로 들으면요 30대 카랑카랑 거의 이 단상을 때려 부실 듯한 목소리로 확 힘이 들어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마지막 야고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번에 이변 TV인가에서 뭐 대포 이야기, 뭐 영화 이야기 혹시 거의 뭐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뭐 영화 속 대포 이야기가 뭐냐고 질문이 나오니까 그 얘기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뭐 옛날 본 영화 중에 큰 대포가 있는데 이거를 들통나면 안 되니까 딱 씌워가지고 몰래 가지고 가갖고 팍 예?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영화 얘기를 한 게 있으시다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마지막 설교를 보면요 회장님 여러분 미안한데 영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영화 얘기를 장면이 엄청 오래 묘사합니다. 미국하고 독립전쟁 하는데 영국군 그러니까 하고 이제 싸우는데 미군 그 게릴라들이 그러니까 이 시민군이 큰 아들이 영국군한테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불이 나갖고 아들 맞아 죽은 집에 들어가서 권총 총 몇 자루에 들고 나와가지고 작은 아들 둘한테 주면서 니들은 저기 영국군 장교만 쏴라.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형이 쏘고 남은 총알 장전해줘라. 그러면서 자기는 뛰어 들어가갖고 그러면 마지막 유언을 했답니다.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모한테 가서 살아라. 그리고 적진에 뛰어 들어가갖고 막 싸워가지고 20명도 넘는 혼자 영국군이 다 죽였답니다. 뒤에 애가 몇 방 쏘고. 그렇게 열심히 싸운 이야기와 근데 그렇게 해갖고 구해낸 사람 중에 하나가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아들도 죽고 다 부인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애들이 데리고 열심히 그렇게 막 싸웠는데 이 사람이 구해낸 사람이 집에 딱 갔는데 갔더니 사랑하는 마누라도 영국군한테 맞아 죽어 있고 집도 불타 있고 애도 죽으니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권총을 들고 입에다 놓고 땡겼다.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냐. 그 야고보서 마지막 설교에 그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겁니다. 조용한 게 좋으니까 좋게 가느라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줄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설교를 듣는데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총알 장전. 우리가 지금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판방이 시끄럽고 삼방이 시끄럽고 또 막 누가 성경 얘기를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듣는 거에 익숙해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성경 얘기를 자꾸 하고 얘기를 하면 자꾸 거부감이 나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돼 왔으니까. 근데 분명히 들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 확인한 것이 회장님이 혼자 설교하는 시대는 나로서 끝냈고 이제는 여럿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알아지는 거다. 근데 그게요 잘못 얘기가 돼 갖고요. 그 여럿이라는 분을 특정해 갖고 그 여럿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 몇몇이 얘기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만이 깨달아지는 거냐? 만약에 모임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요. 회장님이 앞으로는 여럿이 교제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여럿이 교제해서 얘기하는 걸로 갑니다 하고 딱 몇 명이 얘기해갖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만 되면 그분들 이야기만 나오고 그 이외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안 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진짜 희한해요. 삼방이든 판방이든 언제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는지 오만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나오다 보면 또 그걸 누가 깨요. 그죠? 그리고 누가 회장님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도 또 깹니다. 삼방 가면 재밌잖아요.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아들 하나님의 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옆에 딴 사람이 또 막 그분이 누군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모 씨라고 돼 있던데 왜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성경에 그런 거 없다고 엄청 처음에는 옥선생 구수의도사 저격수처럼 나와갖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보니 자기는 이렇게 생각이 돼갖고 이렇게 되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기 또 저격수가 아니라 완전 또 어모자 누가 또 막 그 총 쏘면 막 팍팍 해갖고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중앙에서 방송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옆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걸 그럴 수도 있겠다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그 말이 맞다 구수유도사님이 맞다 한 선생님이 맞다 누가 맞다 이렇게 안 듣지 않습니까? 그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대로 되는 거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예산 일이 아니고 이런 풍파가 생긴 것도 예산 일이 아니다. 그럼 이런 목적 하에서 나는 진짜 내가 다른 계획 없이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억울할 것도 없고 이렇게 몰려가다가 어떤 길로 가도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인지는 모른다 겁니다. 저는 감옥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맨날 써준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고 항상 아버지가 그거 했어요.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온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한 방향으로 가갖고 이런 계획이 있어갖고 이렇게 갑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다른 길로 가냐? 막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막 그냥 인위적으로 할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한 우물만 파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우물만 팠다 거기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한 우물 팔 힘으로 10우물 파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그거 제가 한 겁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것이 달렸는지 저것이 달렸는지 모르잖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 쓰잖아요. 나 좀 자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의 성경 말씀을 계속 씁니다. 이 소행과 이 행위가 사람으로 났으면 그냥 둬도 망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까 모르겠. 나도 모르니까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 자꾸 가요. 아니 구원받지 한 가말리엘이 한 얘기도 바리새인데도 옳게 여겨 사도들이 때려 놓으니라고 사도행전에 돼 있는데, 같은 식구가 말씀 받았다는 분들이 왜 자꾸 시도를 하십니까? 답한다가 스칼렌이 나온 게 잘못된 거고 이 길이 잘못된 거면 망하겠죠. 효과가 안 나면 안 날 거고, 여러분 신비의 스칼렌이라고 하시는 당당함이 어디로 갔냐 그거예요. 호본마디를 양역팀장이 나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막 세모가 자기네 기술이네. 자꾸 떠들수록 본인들의 민낯만 드러납니다. 양역이 개발한 거 아닙니다. 호본마디 리프리놀은 여러분 녹색잎 홍합 오일은 녹색잎 홍합 오일을 영어로 리프리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녹색잎 홍합 오일은 녹색잎 홍합 오일일 뿐이고 그걸 만든 회사 이름이 리프리놀입니다. 녹색잎 홍합의 최고 좋은 초임계 추출 방법과 이걸 한 것은 리프리놀이고, 그 리프리놀을 가져오려면 세모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세모가 독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 가갖고 달라고 요청을 하고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안 와갖고 뺏긴 거를 우리가 가서 요청해갖고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드는 게 호본마디입니다. 뭐를 자기네 걸 훔쳤다고 난리를 칩니까? 두 번째, 리와인드의 회화나무 추출물은 세모 실험실에도 없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노바렉스의 회장이 약사인데 자기 형이 성균관대 교수랍니다. 이 약사가 자기 형을 보러 가는데 회화 콩나무가 열려 있더랍니다. 자기 형한테 이 콩나무는 뭔데 이렇게 높은 콩나무가 있냐? 이것을 회화나무라고 한단다. 이게 완 드라마입니다. 이 회장이 그걸 듣고 콩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고 이러는데 이 노바렉스 회장으로서 이걸 가지고 기능성을 하면 어떨까 해갖고 형하고 연구를 해서 10여 년간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를 받아냈고, 우리는 OEM 회사이기 때문에 원료는 절대로 공급하지 않는다. 세모는 죽었다 깨라도 못 만듭니다. 회화나무 추출물은. 왜? 이 회장 명령으로 절대 원료는 다른 공장에 주지 않는다. 노바렉스에서 생산하는 물건에만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바렉스에다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넣어준 거예요. 자기네 거니까. 근데 뭐 자꾸 뭐 다고장난 무슨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서 뭐 저거 얘기야. 법대로 하면 하자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가면 그걸로 되면 뭐 개발자만 책임이야 사장도 책임이면 뭐 다. 진짜 의도적으로 제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감옥 갈 일 생기면 가면 그만입니다.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갈 일 생기면 가면 그만인데, 갔을 때 누가 제일 잘 살지는 보자 그겁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보다 더 잘하는 게 접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지 눈 감고도 다닙니다. 옆에 흉악범이 있건 옆에 온갖 놈이 있건 무기징역 받은 사람 7명하고 형님 동생하고 1년에 살았습니다. 사람 3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사람 지금도 전화 옵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잘 될 것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빨리 간다. 빨리. 뭐가 빨리 갔냐면요. 스퀄렌, 아이콕시, 스무스를 이렇게 빨리 대체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 못했습니다. 간다 그거예요. 근데 진짜 위험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스퀄렌 물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스퀄렌이 진짜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 예? 스퀄렌은 뭡니까? 여러분, 스퀄렌 믿습니까? 예? 스퀄렌 믿으면 안 되죠. 스퀄렌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스퀄렌의 효능이 아까 얘기했지, 꼭지에 있다는 건 뭐냐? 용량에 있었죠. 복용 방법에 있었을 뿐입니다. 복용 방법에 있었을 뿐이에요. 누가 만들었고 누가 개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이 탁 가 있습니다. S사 스퀄렌도 자칫 여러분 마음에 본인들도 모르게 믿음의 대상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걸 철저히 깨준 것이 다판다 스퀄렌입니다. 스퀄렌이라는 것은 어마무지하게 좋은 물질이고 그걸 어떻게 복용하는가를 알려준 그 방법과 그것의 지혜가 있었던 거지, 그 물질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제 말이 좀 안 좋습니까? 듣기가? 응? 스퀄렌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의 효능을 믿는 건 좋은데 그 자체의 효능에 지나치게 가는 것을 안 좋은 거다. 스퀄렌은 스퀄렌이다. 그러면 그 스퀄렌을 가지고 어떻게 복용하고 또 그 스퀄렌에 대하는 정신을 어떻게 가냐는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까? 방법이 중요한 겁니까? 이 제품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명확하게 구별해 줬다고 해요. 회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만든 S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오면 뭔가 힘이 있고 다른 데서 나왔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있으면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 정신을 가지고 같이 갔을 뿐입니다. 내가 못 먹는 음식은 남도 못 준다라는 정신, 그죠?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든다는 정신, 99점 순금은 도금하지 않는다는 정신, 그거에 딱 부합하게만 만든 겁니다. 그거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우리 건지 거기 건지 한번 분석해보자 하는 자신감도 있는 겁니다. 뭔가 자꾸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줌이 생기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완비가 됐습니다.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요, 나토큐인지 나토키나젠지 뭐 콜라겐인지 뭔지 그 개발 계획 언제 잡혔는지 저 팀들이 막 얘기해. 전 언제 잡혔는지 관심도 없고 계획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시간 내갖고 있으면 내놓으면 되고 없으면 안 내놔도 됩니다. 여러분, 나토키나제 뭐 콜라겐 없다고 못 삽니까? 못 팔진 않죠.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건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거, 스퀄렌, 아이콕시, 스무스, 효소, 또 뭡니까? 호번마디, 리와인드, 칼슘, 또 뭐 있습니까? 예? 안타플라세이, 응? 다 됐잖아요. 오늘 끌어내려도 그 제품 나옵니다.
여러분 저 뭐하러 끌어내립니까? 저는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갖고 저는 할 것 다 해놨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저를 끌어내림으로써 좋아지는 일도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맺은 계약은 사람과 맺은 게 아니라 법인과 맺은 거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과 이 모든 것이 회사의 서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질과 양과 단가와 여러분이 드린 모든 것을 서류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 서류에 어긋나게 사장이 바뀌었다고 했고 모든 걸 뒤엎으면 배임입니다. 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요, 세모에서 생산하십시오. 저 없애고 나서 한국제약에서 생산하십시오. 단 이 질을 그대로 맞추고 이 가격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답한다 해주고 답한다가 여러분의 그대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관계사기 때문에 어쩌고 해갖고 가격 높이고 단가 높이고 혜택 줄이고 돈 올리면 배임입니다. 누가 사장 돼도 고발하십시오. 그 고발할 준비를 답한다 노동조합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저희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잘못된 거가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구수일 선생님도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욕하지도 말고 비판도 그냥 하십시오. 구수일 선생 다 잘했다는 거 아니고 제가 다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대세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안 듣는 얘기도 많고 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제 얘기 중에서도 쓸데없는 얘기 많고 이번 이변 TV에서도 쓸데없는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다 카트 당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제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니 못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못났잖아요. 못났으니까 예수님이 못나고 병든 자들 부른다 해갖고 못나고 병든 사람들이 사는 게 우리 모임 아닙니까? 잘났으면 여기 안 있습니다. 저보고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이 왜 자꾸 여기 있냐고 누가 그런다는데 못났으니까 있죠. 못난 놈이 못난 얘기를 하는데 뭘 이렇게 꼴을 못 봅니까? 좀 내비두지. 그래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답한다 노동조합이 있고 두 번째 판매점 연합회 여러분들이 그 가격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 가격에 이 가격에 변기춘이가 할 때는 줬는데 왜 새로운 놈이 오면 못 주냐? 그러면 우리 제품은 이렇게 해서 노바렉스랑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성분 분석표 갖고 와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전혀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갑니다. 모르죠. 나토큐는 앞으로 S사에서 만들 거고 콜라겐도 거기서 만들 거고 그런 건 거기서 만들지 관심 이미 갔고요. 정렬기 RP바이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정렬기만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한 달 반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최고의 설비를 하는 걸 회장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공장장 있는데 무슨 RP바이오가 세모 스ኳ렌 안 만들어줘서 환장하는 기업인 줄 아십니까? 안 만들겠다고 난리인 곳을 가서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힘이 있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회사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회사도 세월호와 같은 광풍을 견디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과 검찰과 은행의 죽임 작전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남아서
다만 건물 3개 정도 뺏긴 거 말고는 여전히 건물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이 이상 답한다가 망할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예? 검찰, 국세청, 청와대, 그죠? 언론, 금감원, 은행 다 달라들어서 죽이는데도 살아남았고, 다 떨어져 나간 고객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떨어져 나갈 고객이 없죠. 이제는 갈 사람 다 갔기 때문에 올 사람밖에 없는데, 이런 회사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만큼 발주했는데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습니다. 2년간 이미 계약 맺어놨습니다. 그걸 영업 담당 상무가 자기는 영업하고 싶어갖고 미치는데, 공장에서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설비 투자하냐 고 딱 버티고, 위에 있는 회장은 거기서 한다고 한 2억 투자했다가 누가 할 거냐 하는데, 영업팀에서 처음에 보니까 저보고 영업하러 오라는 거였어요. 몰랐는데 자기가 공장장한테 설득들이 안 되니까 사장의 의지를 보여달라 해서 제가 가갖고, 거꾸로 저희가 가서 그쪽에 영업본부에서 영업본부 도와줘갖고요, 공장장이 강하게 얘기했고, 공장장이 직접 회장한테 해갖고 사인 받아서 투자가 결정이 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S사의 정렬 방식은요, 2주가 걸려도 못할 걸 얘들은 하루 만에 해냅니다. 그 기기가 들어오면. 그러면 단가는 더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저만 몰아내면 여기 하면 학고방입니까? 그런 게 법인이고 그런 게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동요를 하실래요? 그냥 한번 가보실래요? 예? 그 옥 선생님이 그냥 와갖고 쓸데없이 그날 이변 TV 하면서 뭐 답한다의 김모 부장은 문모 박사님 얘기 듣고 넘어가기로 했고, 또 S사의 뭐 김모 이사님이 우리 대표 사업가 몇 분 만나갖고 다 넘어가기로 했고, 잘 됐다 그랬습니다. 다 넘어가면 뭐 좋죠. 뭐. 왜? 저는요 그거 하나도 겁 안 났습니다. 진짜로. 왠지 아십니까? 저는 더 이상 뺏길 게 없을 때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1명 남으시면요 저랑 1명 같이 있는 거고요, 2명 남으면요 2명 같이 있는 거고, 10명 남으면 10명 같이 있는 겁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뭐. 욥기 보니까요, 저는 희망을 갖고 나온 거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욥기 1장하고 마지막 장 보면요 곱하기 2입니다. 양떼 숫자도 곱하기 2, 모든 게 다 2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왔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 진짜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한번 판방에 그걸 한번 올렸는데요, 2015년 5월 3일쯤 됐는데 일요일이에요. 얼마나 5월 3일인데 따분한지, 그때 막 2심 판결 조금 앞두고 있을 때인데 4년 받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될지 불안도 하는데, 또 일요일 날은 또 면회도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부르고 답답하고, 혼자 그때는 독방에 또 갇혀 있을 때예요. 답답하고. 그때 진짜 안양 독방은 딱 이만큼입니다. 딱 누우면 딱 이만큼. 그러니까 저보다 키 큰 사람은 발 닿습니다. 저 키 작은 것도 복이었어요 거기서. 야, 근데요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저한테 딴 건 다 시켜도 제 요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난 설거지 하기는 진짜 싫어요. 왜냐면 독방에 있을 때 맨날 밥 먹으면 제가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귀찮으니까 그릇을 여러 개 줍니다. 이렇게 식판도 안 줘요. 그릇 주면 밥그릇, 김치그릇, 반찬그릇, 국그릇 이렇게 쭉 좀 다 먹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밥그릇 딱 놓고, 야 거기다 옆에다 김치 조금, 반찬 조금 하나로. 젓가락도 안 씁니다. 닦으려면 귀찮아서. 국은 웬만하면 패스. 그 육개장 먹으면요, 그 옆에 그 고추기름 닦기 잘 알죠 제가. 맨날 먹으면 귀찮아요. 혼자 그냥 있는데, 야 그날은 진짜 재밌는데 설거지를 딱 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나 진짜 그날 진짜 재밌는 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속으로 감사하다 하는 게 눈물이 그냥 떨어져요.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감사해. 그래서 나는 그날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셔서 내가 확실히 한다. 얼마나 솔직히 얘기해갖고 따분합니까? 지금 할 일도 많고 뭣도 한데 이 앉아갖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건 1년 되는 해입니다. 딱 갇힌 지 한 1년 딱 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이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솔직히 요즘 마음 같아서는 뭐 저보고 자꾸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지 마십시오, 뭐 그죠? 그래, 무슨 욕심을 냈냐, 무슨 집착을 냈냐 하고 뭐 계속 하나하나 따져보는데도 계속 그 뭔 얘기야. 내가 주식이 있냐, 급여를 더 받았냐, 뭐 내가 차를 타고 다니냐, 뭐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우리 첫 쪽으로 이사 가면요, 주차 공간이 없어집니다. 별로. 그래갖고 차를, 회사 차도 몇 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 알피바이오니 뭐 노바렉스니 뭐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사장이 가야 되는데 사장이 타고 할 차가 없잖아요. 우리 회사 이제 투싼이 제일 승용으로는 제일 그렇고, 그 다음에는 카니발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카니발을 몇 개 정리하고 놓을 데가 없으니까 좋은 걸로 하나 사서, 요즘은 연예인들도 카니발 좋은 걸로 타고 다니고 정치인도 좋은 거 그렇게 타고 다니고 그 국회의원 타고 다니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적당한 그랜저 타고 다니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여러분 제가요 천혜지 사장하다가요 에쿠스 500 최신으로 VS 500을 쫙 타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차가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옥 갔다 와갖고 생활이 딴 거 변한 것 중에 가장 게 차가 없어진 게 제일 불편해. 기사하고. 원래 천혜지 사장하고 할 때는 기사에 차가 탁 있으니까 어딜 가도 탁 되는데, 지하철을 학생 때 타보고 그 다음에 요즘 딱 타는데, 요즘요 진짜 엊그저께 만난 뭐 어디 청장 뭐 다 있어도 요즘 차 안 갖고 다니는 게 요즘은 또, 그죠? 왜냐면 요즘 갑질 문화 때문에요, 기사도 함부로 못 듭니다. 그룹 회장 마누라들 전부 기사들 폭로해 갖고. 저도 옛날 우리 기사한테 잘했습니다. 왜냐면 딴 사람은 저의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지만 저랑 밀착해서 다 다니는 사람은요, 제가 밤에 해롱해롱한 거, 차에다 토해 놓는 거 다 보니, 그러니까 요즘 기사도 필요 없죠. 제일 편한 게, 그다음 약속 시간 맞추는 데는 지하철이 최고고, 걸어 다니는 게 요즘 BMW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작은 차 끌고 다니면 아이고 변 사장 망했어 이러겠지만, 아예 차를 안 갖고 오니까 대신 그 핑계 대느라고 한 잔씩 합니다.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요, 뺏길 차도 없고요, 별로 원래 없으면 별로 불안한 게 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초조해지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제가 처음에 나와서 계속 했잖아요,
불타는 집 보면서 그냥 부자가 막 우니까 거지하고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애비덕이다 했듯이. 근데요 저는 희한하게요 회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뭐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회장님 옆에 가까이 계시던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회장님이 저보고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저만 보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이상하게 저도 참. 심지어 옛날 여기 대표하시던 분은요, 여러분들은 답한다 하면서 제주도 가서 신라호텔 가보셨습니까? 답한다 뭐 행사할 때 비행기 타고 자주 가셨습니까? 배 타고 자주 갔습니까? 근데 저희 옛날 흰달 했던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흰달은요 먹고 살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박예자 선생님 제주도 같이 가셨었나요? 그때 우리 신라호텔에서 잤죠. 그거 다 허가받고 갔습니다. 그때 진짜로 떼거리도 없는 회사인데요. 제가 회사 매출 얼마 이상은 여행 보내준다 프로모션 걸어가지고 딱 대상자 몇 명 됐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이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대상자 아니라도 자비로라도 간다. 그래갖고 몇 명이 해갖고 꽤 됐어요. 그때 한 100명까지는 안 됐는지 몰라 한 4, 50명 이상 됐어요. 근데 그분들 딱 데리고 이제 제주도 프로모션 간다 가서 말씀드리는데 저 이번에 흰달 해가지고 그 사업가들 프로모션 해갖고요. 저 제주도로 갈 겁니다. 그래 표선으로 가나? 아니요 신라호텔로 가는데 얘가. 그래? 그래 어디 우리 배 타고 가나? 아니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그래. 그냥 우리 비행기 타고 신라호텔 가갖고 꿍짝거리고 잘 왔더니요. 그때 여기 그만두신 지금 안 계신 전무님이 답한다는 여러분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잘해도 맨 제주 캠프 그러면 배 타고 가서 쭉 한 변 사장 얘기하면 다 해주시고 근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지난번에 맨날 요즘 제 트레이드 마크로 제가 쓰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막 이거 진짜 저는요 그날 너무너무 진짜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선고를 2년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4년을 하는데 야 원래요 한번 감옥 가보자 했던 게 뭐냐면 감옥 처음 가본 사람이요 1심 재판 받을 때요 판결 받을 때요 우왕청심만 먹고 갑니다. 거기서 팔아요. 얼마나 겁납니까? 판사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달려 있잖아요. 판사가 거기서 집행유예 그러면 나가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바로 수갑도 못 채우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 집행유예 선고 딱 하는 순간 교도관 이상 못 건듭니다. 판사 말 한마디가 그게 무서워. 이 사람 실형 그러면 이건 죽는 거죠. 실형도 몇 년 막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생사 재판대 한번 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서보는 것도 나중에 그런 심판이 있다고 저기 백보자 심판이 뭐 있잖아요. 그것도 그림자인 것 같아요. 한번 서보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야 그날요 딱 있는데요. 변기춘 피고인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희가 주장한 걸 전부 하나도 안 받아주고 쭉 해요. 그러더니 딱 그러면 근데 이제 나가시는 사람들하고 안 나가는 걸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 판사가 재판부가 은혜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행유예는 은혜를 베푸는 거고 여기는 엄중 심판한다는데 갑자기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너 같은 놈 은혜 안 받는 게 좋아. 그 생각이 딱 들게 오기가 나는데 갑자기 변기춘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처한다. 나 2년 기대했는데 4년 되는데 이게 우황청심을 안 먹었는데요 심장이 안 떨리더라고요. 왜? 오기가 생기니까요. 너 같은 놈 은혜 안 받는 게 좋다 생각 딱 하고 4년 받으니까 웃기더라고요 솔직히. 딱 왔는데 그 재판정에서는 나름 제 스스로가 야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아이 2년 생각해서 4년 받았는데도 아이 웃기지도 않잖아요. 지가 은혜를 베푼다 그러길래 이 새끼
너 같은 놈 은혜 안 받는 게 좋아하고 예, 옥이나 생긴다 그러고 탁 봤는데 아 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4년이면 우리 애가 6학년인데 중학교는 어떻게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돼야 나와.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데 그때 진짜 나온 설교가 사도행전 23장인가요? 아 20장인가 뭐 43회 설교시더라고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거 있잖아요. 성령은 각성 증거하여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저는요 회장님 설교가요 왜 이렇게 참 전국 이 참 회장님은요 설교를 들으면요 왜 이렇게 기대에 어긋나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설교하면요 100%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다 자르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않나. 이것만 다 설교예요. 우리 모임 그 전에 했던 분도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 구절에 다 맞춰서 합니다. 세상 교회 가도 전부 그 구절 얘기하는데 회장님 그 앞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 그거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증거하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설교를 들으니까 감명이 2배. 그죠? 그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성령도 만류하는데 하면 거기에요 회장님 말씀하신 게 뭐냐, 여러분 심령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일부 설교하는 사람 중에는 성령을 잘못 번역했다고 돼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심령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만류합니다. 그 사도행전 43회 설교가를 들어보시면 진짜 거기서 아까 있던 것처럼 사도행전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면요 7, 8장 쭉 이후에 10장 이후에 바울이 쫙 나왔을 때요, 바울이 처음에 그 스데반 죽었을 때 옆에서 옳게 여긴이라 한 바울하고요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바울하고는요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10장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회장님 말씀 뭔지 아세요? 젊은 바울이고 앞에는, 뒤에는 30여 년간 전도 생활을 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고 단련받은 바울이다. 앞에는 시작하는 바울은 청년 바울이었고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과 심령의 매임을 받은 그 심령이 뭐냐, 그냥 심령이 아니라 30년간 연단받고 단련받은 가운데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요 그냥 여러분 오늘부터 내 심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오늘부터 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연단된 심령이다 그거예요. 그 매임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 앞부분을 그렇게 설명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그 안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새 희망이 솟아요. 새로운 희망이 마음에 팍 솟는 거. 근데 이번에 제가 왜 참 감옥에 계실 때도 그러던 이번에 수양회 때 딱 있는데요. 요즘은 또 사람들이 자꾸 막 또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그걸 교회에다 내야 되냐, 누구는 옥 선생님이 받는다더라 그러고 옥 선생님 여기 오면 그래 11조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에 아파트도 바꾸잖아. 그러고 막 웃으면서 설마 자기가 받는데 그걸 갖고 웃으면서 그래서 아파트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본인 양심껏 사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빌립보서 4장 설교를 하시는, 빌립보서 마지막 설교를 또 듣는데 빌립보서 4장 설교 그러면요 이 세상은 전부 뭐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그 부분만 엄청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외우고. 근데 빌립보서 마지막 4장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거 잠깐 지나갑니다. 뒤에 가갖고 바울이 나의 마지막 함에에 연보를 한 교회가 빌립보 너희 교회밖에 없었고 너희가 낸 연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죠 재물이라고. 그 부분은요 우리 성경 볼 때도요 그 부분은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그 부분 딱 잡고 얘기하시는데요. 세상에 돈을 자기가 받아놓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가요 얼마나 당당한 얘기냐는 거예요. 나는 또 성경을 그렇게 저도 몇 번 봤어도 빌립보서 그 마지막 장에 그걸 그렇게 해석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받아놓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썼다는 그 자신감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앞으로 나도 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확실히 딱 지침이 쓰잖아요. 확실하게 그렇게 할 자신감이 있는 곳에 쓰여져야 된다.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하나 다. 그래서 저 요즘 그래요. 그게 돌아가시기 직전 2013년도쯤에 아이고 곧 낌새가 이러니까 내가 죽으면 니네가 이런 걸 가지고 좀 교훈을 얻으라 이렇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2006년도에 마지막 설교하고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설교하신 게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12년 전이면 한 띠가 바뀌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때 한 설교들이 전부 지금 우리 마음의 문제의 답을 다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꼬셔갖고 돈 받고 뭐 하고 쫙 하고 여러분 막 해갖고 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막 창검을 들고 소리쳐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아니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일 놈 저 새끼 저거 감옥에서 차라리 뒤져버리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런 거 기분 나쁘면 올무에 걸리는 거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감옥 안에 있는데요 사장도 뺏겼고 차도 없어 집도 날아가 버렸고 저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어디 대출이나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은행에다 마이너스 통장에 놓은 게 담보 날라가 갖고 퇴직금을 담보로 해갖고 마이너스 통장에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 줘버리니까 퇴직금을 잘못했다 해갖고 안 줘버려요. 잘못 경영했다 해갖고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퇴직금 담보로 빌린 돈인데 퇴직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무담보 대출이 되니까 금리를 저한테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번에 은행 검사에 걸려갖고 금리 반환해주는 대상에 저도 걸려갖고 엊그저께 200만 원이나 돌려줍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경남 전화갖고 저희가 뉴스 들으셨죠 하는데 뭐가 죄송해요. 난 꽁돈 200만 원 생겼는데 좋지. 아유 괜찮습니다. 낼 때는 몇만 원 더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돈으로 이거 완전 무이자 거기다 이자까지 쳐서 줬대요. 적금이지. 야 그거 그렇게 답답한데요. 여러분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마다 다 잃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망한다 생각하는데 진짜 희망이 생기는 게 이사야 66장 보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무엇이 필요하여 너희한테 하냐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까지 콧구멍만한 아니 지구 전체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의자에 불과한데 여러분 애플이 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애플한테 상대도 안 되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그죠? 애플이 훨씬 커요, 삼성보다. 근데 삼성이 우리 회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삼성보다 또 삼성의 게임도 안 되는 회사가 또 있는데 그게 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게임도 안 되는 회사가 또 밑에 있는데 그것도 우리 회사보다 큽니다. 그 회사들보다 더 밑에 있는 게 요즘 1조 하는 다른데 박모 회장님 하는, 기왕 부러워하려면요 애플을 부러워해야겠고 삼성을 부러워하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데를 부러워 다 가지. 미쳤다고 1조를 부러워합니까? 그 1조도 시원찮아서 천억대 회사 우리 옛날 천혜지 천몇백억짜리 회사를 다시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 됐습니까? 천몇백억짜리도 주실 때는 주실 거고 가져갈 때는 또 가져가실 거고 또 더 큰 걸로 주시면 받는 거고 또 가져가시면 또 드리는 거고 뭐 안 드려도 가져가시면 뭐 막을 길도 없는데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싸우는 회사가요 지키려는 사람한테는 어마무지하게 아까운지 몰라도요 여러분하고 S사하고 D사가 의기투합돼 갖고 열심히 파는 게 1년에 200억도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뭘 그렇게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죽습니까? 200억도 안 되는 매출 양쪽 양사가 가지고 진짜 이 빌딩 주인도 위에 무슨 이상한 뭐 유통 하나 하는데 한 300억 한답니다. 근데 온 모임이 시끄러워갖고 그냥 모임이 회사와 함께 가고 뭐 S사가 누구 뭐 기복친과 같이 가고 그 난리를 쳐서 200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재계 순위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200억 정도 하는 회사는 몇이나 하나. 그게 이렇게 난리치고 싸울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되는 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길인데 그 길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니 또 돌아가라면 또 돌아가야죠. 돌아가시라면 돌아가야죠. 그죠? 누가 사람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각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와갖고는 다 모임을 위한데 말로 모임을 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욕심 없는 사람 없고 다 있어요. 근데 이번 일이 일어나면서 다 욕심을 누가 부리는지 회사를 누가 자기 걸로 생각하는지 회사를 누가 개인 걸로 생각하고 회사를 재산으로 생각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도 진짜 이번 기회 너무 잘 된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고 갈 데 없고 먹고 살 길 없어서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다른 좋은 회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쪽이 더 광고도 많이 해주고 더 잘하고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하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컷 따라간 회사가 나중에 보니까 개인 배를 채우고 있고 여전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으로 가고 그런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 여러분 열정 낭비.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회사에 3년간 쏟은 시간도 아까운데 답한다가 그런 회사로 가는 길이었다면 여기에 하루도 있기가 아깝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알게 되잖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같이 하고 제품이 잘 팔리고 응? 판매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고객들이 모여들어도 법 가지고 주주 몇 명이 모이면 너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이런 회사 같으면요 빨리 쫓겨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고 그런 모습을 진작에 보게 되니까 저는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도 드러나는 거고, 저도 제 개인 욕심으로 끌고 간 거였는지 앞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났을 때 진짜 그렇게 된 사업체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감히 요즘 생각해 봅니다. 무조건 사업만 잘 되는 걸 원하신다면 저희보다는 박모 회장님을 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한테 좋습니다. 무조건 전도길만 해갖고 집회하고 가는 걸로 간다면 이나 박이나 그런 분들 들어 쓰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낸 상태에서 선한 목적을 계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치라도 다른 길이 있다면 다 드러날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요즘 자꾸 법을 지키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그럽니다. 막 저기서 저기 저는 그쪽 큰 법무법인을, 저쪽에 새로운 하나님이 생겼다 그럽니다. 법무법인 하나님이 한 분 계셔서 거기서 의사결정 다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데 거기서 저를 변기추인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서 하고 막 판사한테 써냅니다. 상관도 없는 사건에. 근데 내가 자기들한테 뭘 나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지들은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밖에 못하지만 자기들은 나를 감옥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죄를 지죠. 근데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간다고 이쪽 법무법인이 공격 시작하면요, 저기는요 융단 폭격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근데 왜 제가 다시는 그런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판사 앞에 서가지고 몇 년형 1심 때 그냥 우리 마누라가 1심 때는요 면회 전날 와갖고 나오는 옷 집어넣었어. 그냥 못 나가. 그래도 일단 넣으래. 그래서 못 나갔잖아요. 항소심 때는요 우리 마누라가 또 면회 와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데리고 갈 김밥 싸갖고 왔는데 또 못 나왔죠. 대법원 딱 갔는데요, 대법원은 그날 딱 선고 나오는 날이에요. 어떻게 되나 조마조마 가는데 대법원은 선고도 안 합니다. 아니 선고장에도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날 딱 결정하면 끝나는데 딱 가면 이제 우리 면회 온 사람 얼굴을 딱 보는 겁니다. 딱 가는데 요즘 왔다 갔다 한 김다정 혼자 거기 왔어요. 딱 왔는데 슉 들어갔는데 여러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면 걔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제가 그냥 문 여는 순간 사장님 할 거 아닙니까? 문을 탁 여는 순간 제 얼굴을 못 쳐다보는데 물어볼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면회장에 문 열 때는 기대감 반, 그 떨림 있죠?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그 짜릿함, 그런 거를 경험해 보면요 사람의 심판 자리에도 다시는 서기 싫은데, 사람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도 당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까 생각하면요, 아니
기왕 훔치려면, 기왕 도둑놈 내려면 한 1,000억은 먹어야지. 다 판다 여기 100억도 안 되게 지금 생긴 여기에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끔쩍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판다 영업은 저는 사장으로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끌어내줘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끌어내줘서 함께 할 때도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 그대로 나갈 거고 마케팅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거에 한 치 앞도 한 치로 틀리는 비정상적인 강제가 들어오면 고발하십시오. 국가가 끌어낼 겁니다. 저를 끌어낸 국가의 법이 저는 하나님의 법으로 끌어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끌어내지는 것은 주주총회로 끌어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라도 충분히 저는 끌어내려질 일 많을 겁니다. 건널목을 건너다가 끌어내려질 수도 있고 차에 치여서, 아니면 사업이 안 돼갖고 끌어내려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비참하죠. 사업을 못해갖고 끌어내지는 게 더 비참하지, 회사가 잘 가려고 하는데 끌어내지는 것은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길 가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끌어낸 법으로 여러분들도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은, 저를 끌어내는 길은 상법에 있는 주주총회법이지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상법에도 있고 형법에도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있고 오만 법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킬 수 있고요. 마지막, 직원들이 노동조합법과 노동법으로 지킬 겁니다. 법대로 끌어내려지면 법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오늘 뭐 저 한 사회자가 한 40분 얘기하라고 줬는데 제가 1시간 30분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직원들은 안 이해한가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10월 달 뭐가 나올 거고 11월 달 뭐가 나올 거고 막, 그다음에 8월 달 영업은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8월 달 영업이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사장 차도 안 사려고 하는데, 오늘 아니면 여러분 다시는 얘기 못할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할 얘기 다 하고 나가야죠. 그리고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